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서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유동자산과 당좌자산까지 학습 진행을 했습니다.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현금 및 현금상 자산,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관련된 분계 예제까지 정리했었죠. 이번 시간 저희는 앞서 학습한 당좌자산 관련된 출제유형 연습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학습한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문제수가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당좌자산 관련된 연습 문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1번부터 보신다면 장기미수금, 원래 장기미수금은 비유동이죠. 장기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일반적인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그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점은 1년 기준이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면 유동이 되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없다면 비유동이 됩니다. 비유동 자산인 장기 미수금 중에 1년 이내에 실현된다, 1년 이내에 받을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2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건 1년이죠. 기업이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인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어지죠. 3번, 사용에 제한이 있다. 여기서 문제죠.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 사용에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예금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은행이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당좌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좌 수표 거래, 당좌 예금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납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납입하면 그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좋은 말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특정 현금과 예금은 사용에 제한이 있는 내가 일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동이 아니라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이건 비유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보기 4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분류에 해당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1번 우편 환증서 있고요. 2번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 도래한 국채 이자표. 기본적으로 배당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에서 배당을 주겠다,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겠다라고 연락 온 통지표가 배당금 지급 통지표고,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도래해서 이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명서가 만기 도래한 국채 이자표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항목들이 현금 및 현금상 자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구분되시면 좋겠고요. 3번에 보면 타인이 발행한 동점이죠.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금을 우리는 받으럼 매출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이 받으럼은 당좌 자산에는 들어가지만 현금 및 현금상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발행한 약속금이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업 수표라면 이들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속금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1년 이내 현금 가능한,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상 자산을 물었습니다. 1번에 우표나 수입인지가 나오는데요. 우표나 수입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비나 소모품 등으로 처리한다. 이는 현금 및 현금상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 약속금요 받으럼이죠.
받으러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3번에 질권이 설정된 보통예금, 질권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예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업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형태로 처리가 되죠. 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4번으로 가보죠.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통화나 타인 발행한 수표 등 통화 대형 증권, 빙고 맞습니다. 2번 단기매매증권, 이 단기매매증권은 기본적으로 당좌 자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상품이다 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만 3개월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3개월이란 기간 기억해 주시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답은 2번이겠고요. 문제 5번 다음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 이 반드시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5번의 답은 1번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채 이자표는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결산 시점 만기 6개월 아니죠. 3개월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3개월이다 한다면 보기 4번에 보면 3개월 나오는데 4번도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3개월의 기준이 4번은 결산 시점의 만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금융상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3개월은 맞지만 기준의 3개월이 어디서부터 3개월이냐면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결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기 3번의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동일합니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그 날짜까지는 사용이 제한되는, 이건 그대로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니꼬를 하시면 약속어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받을어음이 되고 선일자 수표를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됩니다. 이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문제 6번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보기 나오는 항목 중에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취득 당시, 자 기준이죠. 구입할 당시에 만기 2개월, 3개월까지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빙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죠. 네, 빙고. 당좌거래계절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계정으로 이건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죠. 이건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당좌차월이라고 하는 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한 계정이죠. 이건 마이너스 계정이고요. 당좌예금을 마이너스한 계정으로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좌차월은 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부채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보통예금, 요구불 예금이죠. 포함되게 됩니다. 50만원, 20만원, 30만원 합해서 답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까지 답 확인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당좌자산 관련된 내용 중에 기본적인 출제 유형, 저희 자격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중요한 내용, 연습 문제 풀어보셨는데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당좌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연습 문제는 문제 자체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당좌 예금이나 기본적인 현금 과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당좌예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현금성 자산은 뒤쪽 파트에서, 특히 현금 과부족은 뒤쪽에 우리 결산 파트에서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당좌자산 관련된 연습 문제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단기 금융상품, 대표적인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